코인사이트! 안녕하세요. 코인사이트의 송다솜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 이슈를 파헤쳐보는 코인 로펌 시간인데요. 옆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정재욱 변호사님이 자리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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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바빴고 네. 특히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 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관련된 국제적인 규제라든가 국내 규제 사항도 점차적으로 많은 부분의 변화들이 있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들을 파악하고 분석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지난번에 이제 그 코인사이트 출연한 지 이제 3개월이 다 돼 가는데 3개월 만에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변했고 그동안 그리고 또 막 간담회 같은 데도 참여하시고 그랬다면서요. 예, 뭐 네.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법안이 이제 마련될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한 간담회도 참석해서 업계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이제 제가 이제 실무를 하면서 겪은 것에 대한 것들도 좀 의견을 개진해왔고요. 그래서 3개월 만에 다시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전망에 대해서 오늘 시간을 함께 할 건데요. 정재욱 변호사님, 그 얼마 전에 미스릴 사태랑 그리고 팝체인 상장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사실 한 달 전에는 미스릴 사태가 발생을 했었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팝체인 상장 논란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관계들이 다 명확하게 밝혀진 게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미스릴 사태 같은 경우는 뭐 이른바 뭐 시세 조정 사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팝체인 같은 경우는 상장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단순히 이제 거래소나 이제 ICO 업체들의 뭐 욕심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고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부분은 암호화폐 시장의 정보의 폐쇄성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규제에 관한 정보라든가 그리고 거래소의 상장 정보 그리고 코인의 내부 정보 같은 것들이 있으면 손쉽게 시색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개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장에 대한 정보라든가 또 코인에 관한 내부 정보를 좀 알기가 어렵거든요. 소위 개미 투자자들이라 하잖아요. 네. 이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극히 제한된 정보, 예를 들면 뭐 백서라든가 백서에서 공개되어 있던 팀 어드바이저리의 정보 이런 정보만을 보고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극히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반면 거래소와 뭐 관계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상장 정보를 좀 손쉽게 알 수 있으니까 둘 간의 정보의 비대칭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또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토큰이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가치를 산정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가치를 산정하는 게 네, 힘들다고요? 이게 뭐 내부 정보를 알고 있든 상장 정보를 알고 있든 이게 적정한 가치를 뭐 누구나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가치만을 보고 이제 거래를 하겠지만 사실 이 토큰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개개인이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도 그 가치가 얼마인지 판단하기 힘든데 그래도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회사의 수익이나 자산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토대로 나름 합리적으로 가치를 상정해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그 가치와 실제 그 회사 주식의 가치가 좀 상충될 수는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장치들이 있는 반면 지금 토큰이나 코인 같은 경우는 각각 개별의 그 디지털 토큰별로 성격이 워낙 달라서 과연 어떤 지표를 토대로 이 가치를 산정해야 되느냐 이게 다소 모호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 설립돼 있고 국내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연 어떤 지표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여전히 모호한 측면이고요. 사실 이러한 점 때문에 조그만한 기사나 정보에도 사실 그 암호화폐 가격이 요동치고 있거든요. 작년에 생각해 보면 국내에서 이제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가 나올 때마다 뭐 폭락을 하든 엄청 폭락했죠. 네. 또 그 개별 코인에 대해서 뭐 호재다 해서 호재를 알려준 사이트도 등장하기도 했고요. 약간 찌라시라고 불리는 그런 것에 정말 민감하게 돌아가고 그런 SNS라든지 그런 뭐 카톡방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많이 성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중에서는 사실 묻지마 정보인 거죠. 네. 네, 사실 뭐 이런 일들은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식시장에서도 뭐 이런 찌라시라든가 그쵸, 정보에 증권가 따라서 찌라시. 네, 주식이 등락을 반복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법 제도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그 유가증권에서는 어떤 식으로 법률을 규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시세 조정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서요. 만약에 시세 조정 행위를 한다고 하면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뚜렷한 규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에 대한 규제나 제도화에 대한 부분도 법적으로 공백이 있고 이를 사전에 시세 조정 행위라든가 내부자 거래 같은 것들을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작년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었죠. 예를 들면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었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거래소를 직접적으로 규제한다기보다는 거래소와 거래를 하는 은행,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상으로는 거래소에 대해서 뚜렷한 법적 규율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적 규율이 없다고 해서 이제 거래소들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를 못하느냐 그건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거래소에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다소 법적 공백이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시세 조정 행위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규제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본시장법 제176조에서는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 상품 매매에 관해서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하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할 목적으로 서로 짜고 매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배상 책임도 당연히 부과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자본시장법의 규정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 상품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상장증권인 장내 파생 상품에 지금 해당한다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암호화폐 시세 조정 행위를 규율을 하려고 한다면 암호화폐 거래를 일반 주식 거래와 동일하게 인정하거나 아니면 유사하게 인정하는 내용으로 이런 자본시장법 내용을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특별법을 제정해서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법률이 점차 나오겠네요. 사실 시세 조정 행위 같은 경우는 단순한 환칙이나 이제 유사 수신에 비해서 그 여파도 크고 어떻게 보면 재질도 나쁘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좀 처벌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규제 당국에서도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사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 있지 않나요? 어떤 점에서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사기라든가 이런 거 해당한다면 이제 규제가 직접 들어갈 수 있겠지만 단순히 시세 조정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기소를 거쳐서 처벌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논란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자본시장법이라든가 특별법을 제정하든 법적 공백을 메우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한국 블록체인 협회에서 자율 규제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법적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율 규제가 어쩔 수 없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혼탁해지고 너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이 산업 자체가 많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업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저 법은 없지만 우리끼리 자율 규제를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특히 시세 조정이라든가 상장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율 규제를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율 규제는 법이 아니라 그냥 만나서 자율적으로 규제를 자기들끼리 약속을 하겠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한국 블록체인 협회에 있는 회원사들끼리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이렇게 자정 노력을 해보자라고 한 거고요. 문제는 결국에는 이런 자율 규제안에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러려면 자율 규제안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제재나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간에 있는 단체들끼리 그냥 계약 형태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특정한 뭐 거래소라든가 특정 업체가 그 자율 규제를 위반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강제성을 부과할 것인가,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율 규제 이제 한국 블록체인 협회에서는 은행이나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계좌 발급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좀 강제성을 부과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라든가 그런 유관기관의 협조가 다 필요할 테고요. 그래서 우선 이제 자유규제한 내용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이제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강화하고 또 신규 암호화폐 상장에 대해서는 상장 절차 위원회 같은 걸 두고 내부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자. 그리고 암호화폐의 기본 정보, 뭐 예를 들면 백서와 신규 코인의 해외 거래소 가격 같은 것들을 이제 공개하는 의무 규정을 두자라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 거고요. 이런 자유 규제는 당장의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자유 규제를 통해서 시세 조정이라든가 부정거래 행위 등을 조금이나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각에서 작년 말부터 논의돼서 지난 4월 17일에서도 좀 보다 강화된 형태의 자유규제가 나왔던 거고요. 이런 자유규제를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해 보자라는 취지는 좋았지만 자유규제라는 특성상 강제성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발생했던 팝체인 상장 논란 사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자유규제를 개별 거래소에서 얼마나 제대로 준수했느냐 여부를 평가하기도 쉽지가 않고 준수하지 않았을 때 이를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도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자유규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자유규제를 위반할 경우 강제성이 얼마나 있느냐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리면 자유규제안에서도 이제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암호화폐 취급업자, 소위 말해서 거래소죠. 또는 그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암호화폐와 관련된 시세 조정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게 자유규제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규제안 그 내용상 결국 그 규제 대상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그 임직원 정도에 불과하고 또 자유규제안이어서 이를 위반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가 제대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를 들면 거래소 직원이 아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짜고 시세 조정 행위를 했을 때 이 자유규제안으로는 규제하기 마땅하지가 않거든요. 우리 거래소와 관계 없더라도 그런 세력들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상황상으로는 ICO라든가 이제 상장이라든가 거래소의 여러 가지 거래에서의 법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정말 하루빨리 법제화가 돼야 될 텐데. 지금 해외에서는 많이 차근차근히 제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국내는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6월 이후의 규제 방안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작년 말과 올해 초까지의 분위기는 규제를 하긴 하는데 그 규제 방향이 이 블록체인 산업을 키우고 성장시키기 위한 규제 방향이라기보다는 당장에 많이 발생했던 그런 투기적 요소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달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ICO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작년 말에는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때 여행 중이었는데 해외에서 폐쇄 이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거래소 자체에 직접 적용되는 게 아니라 거래소와 관계되는 은행들에 적용되는 그 가이드라인 이외에는 지금 뚜렷한 규제나 그런 것들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ICO와 관련된 한정해서 말씀을 만약에 드린다면 ICO 경우 현재 작년 9월에 첫 번째는 이제 증권 형태는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9월 1일날, 9월 29일날 이제 ICO를 어떤 형태의 ICO든 한국에서는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어떤 법적으로 기존 법을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한 바는 없기 때문에 법적인 공백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사실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할 수 있느냐, 국내에서 해야 되느냐, 해외에서 해야 되느냐. 해외에서 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없느냐.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소위 한국에서는 중고차 거래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차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수입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완전 비유가 되게 적절하네요. 한국 사람들은 차를 만들 능력도 되고 아이디어도 있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차를 못 만들게 하고 차 거래만 되도록 해요. 근데 차 수입을 해올 수는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스타트업 벤처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이러한 현상들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가 과연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가. 너무 정보 비대칭이 심각하기 때문에 시세 조정이라든가 내부적 거래에 취약한 거죠. 그래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잘못 투자했다가 많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요. 또 이런 정상적 거래가 아니더라도 각종 사기나 유사추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할 필요성은 다른 측면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에서는 투트랙 정도로 가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 시장을 건전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규제가 필요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법조인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자들도 이제는 많이 공감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이제 2018년 5월 2일 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홍일학 의원,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그리고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이제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법 제정안이 발표된 바 있거든요. 물론 이 법 같은 경우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이런 산업에 대해서 기본적 시각을 바꾸는 법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법안에 너무 많은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이 법안의 기본적인 취지는 앞으로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 육성시키고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촉진을 시키겠다. 여기에서도 지금은 디지털 토큰의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이제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토큰이요? 디지털 토큰이요. 아, 디지털 토큰. 네. 뭐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통화 여러 가지 용어가 쓰이기 있지만 이런 암호화폐 발행도 원칙적으로는 허용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자는 게 이 법안에 담겨 있거든요. 물론 지금 또 뭐 암호화폐 발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금지한다는 방침 때문에 여러 가지의 법 규제들이 적용될 가능성 때문에 이제 사업자들은 되게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제 허용을 하자. 다만 모든 법인에 허용하는 건 아니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 간담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정식적으로 국회에서 발의되고 통과될 것을 보이는데 정책의 방향을 바꾼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현재 여러 가지 법안들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정태욱 의원이 발의한 가상화폐업에 대한 특별법안 그리고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암호화폐 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등등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러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통과되고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이건 예측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논의 과정이 얼마나 길어지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와 국회 간의 컨센서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빨리 시행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지방선거와 같은 이러한 이슈, 정치적 이슈 때문에 좀 스탑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6월. 네. 그렇지만 아직 지방선거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법 관련된 논의들이 시작되었고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방선거 이후에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상장이라든가 ICO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필요한 경우 이제 지금은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가상통화 대응 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 보이는데 이러한 기구에 뭐 외부 상설 자문기구를 도와서 업계의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암호화폐의 발행이라든가 이용 그리고 상장, 뭐 ICO 이런 여러 가지의 이슈들에 대해서 시급하게 가이드라인을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방선거 이후에 정부의 정책 방향이 향후 암호화폐의 시장 방향을 이제 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래소 폐쇄, 뭐 ICO 전면 금지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조치가 내려지기보다는 향후 블록체인 산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태욱 변호사님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저희 시그널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알죠? 네. 아시는 거 맞죠? 네. 하나, 둘, 셋 안녕!